안녕하십니까. ISMSP 인증제도 2부 Q&A 및 업계 전망입니다. 자료 출처, 문의는 일부와 동일합니다. 먼저 인증제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IS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개정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ISMSP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제일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ISMS나 ISMSP는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개정된 인증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사후 심사의 경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그리고 최초 및 갱신 심사의 경우는 내년 5월 7일 이전까지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된 인증 기준으로 심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가? 현재까지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키사를 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ISMS 인증을 내년 초에 신청하면 기존 기준으로 심사가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5월 7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기존 기준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부칙 제5조 관련된 페이지 하나 추가했습니다.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카이트가 2020년 4월 6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카이트로부터 인증심사를 받는 신청기관이 있다면 그 신청기관은 구 ISMS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카이트로부터 심사받을 수 없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이 유효기간 이전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기존 기준으로도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부칙 제5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ISMS와 구 PIMS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내년에 ISMSP를 신청하게 되면 갱신심사인가? 아닙니다. 최초 심사가 맞습니다. 구 ISMS와 구 PIMS가 개정된 ISMS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다른 인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ISMSP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가? 이런 얘기는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키사는 공식적으로 의무화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자율 대상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국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된 손실액이 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키사 및 정보 각 부서에서는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증 의무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인증 의무 대상자는 변동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 기준으로 의무 대상자가 되었던 기관들이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ISMS 인증 취득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면 ISMSP를 받아야 하는가? 많은 기업들이 ISMS를 인증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증 범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존 ISMS 인증을 받았는데 ISMSP로 전환하는 경우 인증 범위는 어떻게 변하는가? ISMS로 인증받은 경우에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ISMSP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추가되어 22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구 ISMS와 구 PIMS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인증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ISMS 인증 범위와 ISMSP 인증 범위를 통합하여 한 번에 인증받는 게 제일 간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ISMS와 ISMSP를 구분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PIMS 인증을 받은 기업이 ISMSP로 전환하는 경우 대외 웹서비스도 포함하여야 하는가? 이것은 구 PIMS 인증을 받으신 기업이 대외 웹서비스를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포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구 ISMS 갱신 심사를 받는 기업은 갱신 시 구 ISMS 인증만 받아도 되나? 2020년에는 구 ISMS로 갱신 심사가 안됩니다. 갱신 심사 때 기업이 ISMS나 ISMSP 중에서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의 상황상 점검 항목 중에 해당 없는 것은 생략이 가능한가? 기업의 특성상 클라우드, 핀테크가 해당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NA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인증 수수료 관련된 질문입니다. 14번째입니다. 기존 ISMS 인증 수수료와 비교하여 어떤 변동이 있나? 기존 구 ISMS와 개정된 ISMS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SMSP로 전환하는 경우 약 20% 정도의 점검 항목이 추가되므로 인상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의 복잡도에 따라서 수수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ISMS, PIMS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수수료 할인이 있었는데 ISMSP로 전환되면 인증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가? 통합화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는 최대 59%까지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키사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탁사와 서비스 수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ISMS와 ISMSP를 구분해서 나눠서 심사를 받는 경우는 인증 수수료가 할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상되었다고 느낄 겁니다. 인증서 관련된 질문입니다. ISMSP 인증을 받으면 ISMSP와 ISMS 인증서도 함께 주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은 만큼만 줍니다. ISMS를 받았으면 ISMS, ISMSP를 받으면 ISMSP를 줍니다. 1+1 이벤트는 없습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ISMSP 인증을 받으면 ISMS와 ISMSP 심사를 전부 받는데 혼합 심사가 왜 필요한가? 국내 기업의 규모라든지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받는 기업도 있고 나눠 받는 기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대고객 서비스는 ISMSP를, 내부 전산 시스템은 ISMS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단일 심사로 여러 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증심사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18번째 질문인데요.
통합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무엇인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보보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력은 합하여 6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10년까지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며 중복된 경력에 대해서는 한쪽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각 1년 이상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키사가 정보보호도 잘하고 개인정보보호도 잘하시는 분들을 심사원으로 모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심사원 자격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 현재 전환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12월 7일까지 1차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1차 교육에서 전환이 되신 분과 전환을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환을 실패하신 분들은 내년에 2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거기서 합격하셔야만이 전환이 됩니다. 다만 전환에 실패하신 분들도 자격의 유효 기간까지는 기존 기준으로 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업계 전망입니다. 일종의 찌라시 내용입니다. 업계 소문 및 전망입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인증심사원 시험은 언제쯤 되나? 전환교육의 상황과 제 시험의 상황, 그리고 키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5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통합된 IS-MSP 인증을 기업들이 많이 신청할까? 많이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금년 말 기준으로 구 ISMS 인증 기업은 700여 개, 구 PIMS는 8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기관이 구 ISMS는 92개, 구 PIMS는 11개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적게는 20개, 많게는 30개 이상이 내년에 IS-MSP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구 ISMS 인증 기업이 IS-MSP 인증으로 전환 시 인증이 힘들까?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분들은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보통 인증심사를 나갈 때 최초 심사는 관리체계가 수립되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하고, 사후심사의 경우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합니다. IS-MSP도 내년에 첫 해이기 때문에 체계가 구성되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진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IS-MSP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위탁사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개선 작업이 될 텐데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선 작업은 개발자를 통해서 개선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위탁사 관리는 기존에 없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한 번의 사이클이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는 준비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모 카드사에서 이 업무를
1년 동안 위탁받아서 수행해 보았으나 위탁사가 10개 이내일 때는 자체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나 위탁사가 30개만 넘어가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무엇인가, 위탁인가, 이게 제3자 제공인가, 또한 위탁사한테 우리가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부, 외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준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컨설팅을 받게 되면 컨설턴트들이 일정 부분은 해결해 주겠으나 심사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이 이슈로 계속 부각될 소지가 있으며 내년 최초 심사 때는 계약서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관리감독 증빙이 되어 있는가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23번째 질문입니다. ISMS-P 인증 취득의 적극적인 회사는 어디일까? 2016년 구피임스 제도가 개정되었을 때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ISMS-P 구조나 컨설팅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2019년 3, 4월 정도에 최초 심사가 있을 것 같고 6월 전에는 최초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카드 업계와 정부기관이 많이 그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었기에 카드사가 제일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여기까지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